문제 4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코로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력공학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실기시험에서도 전기기사나 공사기사, 공이 1년에 한 번 이상 언급되는 난이도 최상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최상급이고 난이도도 요 근래에 출제되는 문제는 최상급이고 기출제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기본 이론과 응용 이론 또 기출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코로나 인계전압을 나타냈다. 코로나 현상. 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전압 또는 이상전류, 도체 표면, 전류 집중. 도체 표면에 전하가 집중되면서 이게 표피효과입니다. 공기의 절연이 파괴됩니다. 불꽃 방전이 일어나고 코로나 잡음이 생깁니다. 송전 효율을 저하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상전압과 이상전류의 영향으로 도체 표면에 전하의 밀도가 집중되면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고 그거에 의해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고 코로나 펄스, 코로나 잡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손실이 생겨서 송전 효율을 저하시킨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보면 코로나 인계전압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의 전압, 코로나 시작 전압입니다. 다른 말로 코로나 개시 전압이다. 24.3 요거는 공기 절연에 관한 상수계수입니다. M0가 전선의 표면 상태입니다. 자, 전선의 표면 상태인데 요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ACSR이라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썼습니다. 연선은 전선이 요렇게 생겨가지고 전기가 모이는, 전하가 모이는 곳이 거친 단면을 갖고 있습니다. 단선을 쓰면 이렇게 굴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선은 1로 보고 연선은 0.8 정도로 봅니다. 전선의 표면 상태의 계수. 다음 M1 날씨 계수입니다. 라무다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이거는 식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을 줍니다. 얘가 기압을 나타내고 얘가 기준 온도를 나타냅니다. 상대 공기 밀도. 그 다음이 D입니다. 전선의 지름. 로고 10의 R분의 D인데 기하학적 평균거리. 아무리 커봐야 로고 10입니다. 전선의 표면 상태나 날씨 계수는 어찌할 수가 없는 계수입니다. 상대 공기 밀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선의 지름이 커야만 E0 값이 커집니다. 자, D가 커야 E0가 커집니다. E0가 커지면 코로나 손실 피크의 값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감소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면 인계전압이 커지고 인계전압이 커지면 코로나 손실 값은 줄어든다. 자, 1번부터 답안 작성하겠습니다. 라무다는 상대 공기 밀도를 나타낸다.
2번 M1이 날씨 계수라면 M0는 바로 전선의 표면 상태 계수다. 코로나 장애에 대한 두 가지 종류, 아까 코로나 펄스, 전력 손실과 불꽃 방전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손실, 전력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 전력 손실은 코로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 유도 장애, 코로나 펄스에 의한 유도 장애, 코로나 잡음, 통신 장애. 아까 공기의 절연이 파괴된다 했는데 그때 오존이 발생합니다. 오슬이. 불완전한 기체니까 전선을 부식시킨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하면 3번 코로나 장애 두 가지만 써라 했으니까 전력 손실과 유도장애나 통신장애, 전선의 부식까지는 접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 두 가지. 뭐를 크게 한다? 지름을 크게 한다. 그 다음 지름을 크게 하는 긍정적 방법 중에서 복도체를 선다. 그래서 코로나 방지의 가장 중요한 대책은 지름을 크게 한다. 옛날에는 중공동선이 있었습니다. 중공동선. 전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가 가운데 구멍을 뚫었습니다. 전하의 밀도가 표면에 집중하니까. 근데 그만큼 전선은 가볍고 지름은 크게 할 수 있으나 가운데 구멍이 뚫혀서 인장 강도가 약해지는 중공동선입니다. 요즘은 이 방법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하기에는 지름을 크게 한다. 그 다음 복도체 방식을 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4번은 전기기사, 공사기사에 1년에 한두 번 출제되는 출제 빈도가 높고 차츰차츰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4번의 보충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 복도체와 표피효과입니다. 표피효과는 전하의 밀도가 어떤 도체에 전하를 흘려보내면 전하의 밀도가 이렇게 전선 표면에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가운데는 시어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안 흐르고 바깥으로 밀치는 현상이 바로 표피효과입니다. 만약에 이 표피효과가 가는 전선에도 작은 전선, 아주 가느다란 전선에도 표피효과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피효과 스킨 에펙트는 어떤 일정 크기 이상 굵은 전선에서만 나타난다. 침투 깊이를 공식으로 보면 뮤0 뮤s 라무다의 F 파이 분의 1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투자율에 반비례하고 도전율에 반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파이는 상계수니까 여러분들이 침투 깊이를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파수가 클수록 전압이 높을수록 표피효과는 많이 발생한다. 저압보다는 초고압 송전선로에 표피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투 깊이 공식은 전자기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실기에서는 표피효과는 주파수가 높고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도체를 써야 된다. 자, 우리나라는 복도체 형태를 보겠습니다. 1호사는 이런 식으로 스페사를 채운 이 복도체입니다. 보통 330 스퀘어 2B 방식으로 1호사 계통의 복도체를 사용합니다. 3, 4, 5 같은 경우는
4개의 전선을 이렇게 스페이셜을 채웁니다. 이렇게 스페이셜을 채워서 우리나라 1호사 같은 경우는 이 소도체 간격이 32cm입니다. 요 소도체 간격도 32cm입니다. 그래서 410스퀘어 4P 방식이나 480 스퀘어 4B 방식을 씁니다. 얘가 3, 4, 5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송전전압인 765는 육복도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마른 목걸로 이런 육복도체 방식을 사용합니다. 480 스퀘어 6B 방식을 사용합니다. ACSR 480 스퀘어 6가지 소도체를 하나에 나눠서 한 전선으로 구성하고 있는 복도체 방식. 이렇게 되면 전선이 가늘어지면서 표피 효과를 방지하고 전선의 지름은 크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식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로 코로나 인계전압의 공식은 24.3에 M0 M1에 라무다의 D에 로그 10에 R분의 D였습니다. 단위는 킬로볼트고 손실식 피크 코로나 손실식입니다. 라무다 분의 241 F 플러스 25입니다. F 플러스 25 루트 2의 D의 D D식은 E 마이너스 E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식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E 마이너스 E0의 제곱입니다. 요거는 코로나가 개시될 당시의 전압, 얘는 대지 전압입니다. 그래서 대지 전압과 코로나 개시 전압의 제곱의 손실은 비교한다. E0를 크게 하면 피크의 값은 줄어듭니다. E0를 크게 하는 방법은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방지의 궁극적인 방지 대책은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면 할수록 전류 용량이 커지고 표피 효과가 방지되고 E0의 값이 커지고 E0 코로나 인계전압의 값이 커지고 손실의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무작정 전선을 굵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복도체를 씁니다. 그래서 복도체는 2복도체, 4복도체, 6복도체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코로나에 대한 보충 설명.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도체를 쓴다. 복도체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코로나 방지다. 나중에 공사기사 실기 영상이 제작이 된다면 그때 복도체의 특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복도체와 표피 효과.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복도체를 알아야 되고 또 표피 효과를 알아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손실의 계산 공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는 친구들은 코로나 계산 공식, 이 공식을 각각 찾아서 대입하는 공식을 실전 연습으로 해봐야 됩니다. E0 코로나 인계전압이 24.3에 M0 M1에 라무다의 D에 로그 10의 R분의 D입니다. 상대 공기 밀도를 찾는 계산형 문제. 이렇게 해서
E0를 찾습니다. 첫 번째 얘를 찾는 문제, 그걸 갖고 얘를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 손실식 피크는 라무다에 241, F 플러스 25, 루트 ED의 등가 성간거리분의 지름 D, E 마이너스 E0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 1선. 요 단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선당 1kg의 이런 코로나 손실이 발생한다. 아까 상대 공기 밀도 조건을 갖고 계산하고 주파수는 60Hz 동일하고 등가 성간거리와 전선의 지름은 주어지고 위식에서 E0를 계산해서 실제 피크의 손실, 전력식이 몇 와트인가, 몇 킬로와트인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최근 연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2020년도, 21년도에서 22년 사이에 이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실제 코로나 손실 계산식까지 공식을 기억해 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때, 2회 시험 때 수배전 설비 문제가 복합형 문제는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레기의 설치 위치 4가지를 써라. 이 정도 수배전 설비 단답형 문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합형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매년 이런 복합형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 2회 문제는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3회에 이런 복합형 문제가 추정되는 문제를 두세 문제 이미 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회에 이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도면 검토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원으로부터 전기가 들어와서 GPT, VCB, 전기로 부하, 전열 부하, 정설 예비 부하 이런 식으로 부하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하라 지문이 한 5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배점이 12점에서 15점 정도로 복합형 문제입니다. 약 2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배점이 15점이면 15 곱하기 한 문제 푸는데 1분 30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 20분에서 25분에 소요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도면 검토를 상세하게 하고 지문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를 보겠습니다. 27번과 87번 계정의 명칭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 둥글게 되고 요것도 요렇게 둥글게 되는 표시를 해주는 게 계정기 표시입니다. 27번 계정기 UVR입니다. 87번 계정기 DOCR 또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율 차동 계정기 또는 전류 차동 계정기. 일반적으로 그냥 차동 계정기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지금처럼 계정기 명칭을 쓰고 용도를 써라 할 때 비율 차동 계정기로 답하는 게 원칙입니다. UVR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부족 전압 계정기입니다. 요거는 개통 전압이 정전되었을 때 구동되어 예비 전원에게 또는 비상 전원과 인터록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계정기입니다. 부족 전압 계정기. 한전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 전원과 예비 전원으로 연결되어 부하의 무정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계정기가 UVR,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반대말은 반대 계정기의 기능은
OVR 과전압 계정기입니다. 요거는 계통의 사고가 예방이 목적이고, UVR은 계통의 안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정기입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 보시면 1차 척에 CT가 몰려 있습니다. 2차 척에도 CT가 몰려 있습니다. 1, 2차 척 전류의 차에 의해서 구동하여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사용된다. 87번 비율 차동 계정기. 1차 척과 2차 척 차에 의해서 구동하며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에 사용된다. 자, 지문 1에 대한 27번, 87번 계정기의 명칭과 용도, 이 부분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보시면 프롬 캡코 한전에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프롬 캡코 100MVA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8%입니다. 돌아서 여러분들이 컴멍되는 것을 보시니까 얘가 바로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계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MOF다, CTPT가 한 탱크 내에 내장되어 있어서 디맨드 메타, 전력 양계나 무효 전력계, 무효 전력 양계의 전압 요소와 전류 요소를 공급해 주는 게 MOF, 매트링 아우트 피트,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CTPT가 한 탱크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것 말고 154kV급에 사용되는 CPD, 용량성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이 용량성 계기용 변성기, 이거는 반드시 154급 이상에 사용이 됩니다. 지금 66kV 소호 리액터나 비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 또는 3300, 6600 비접지에서 사용될 때 반드시 GPT가 사용됩니다. 영상 전압을 검출합니다. 반대로 영상 전류를 검출할 때는 ZCT 영상 변류기가 사용이 됩니다. 영상 변류기는 일반 변류기와 달리 이렇게 표시되는 게 영상 변류기입니다. ZCT. 요거는 3300V나 6600V 비접지 때 영상 전류를 검출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GPT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인데 영상 전압을 검출할 때 사용합니다. 이 GPT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64번 계정기와 27번 계정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OVGR, 지락 과전압 계정기, 부족 전압 계정기. 그래서 OVGR, 지락 과전압 계정기, 27번 부족 전압 계정기. 그 다음에 전압계용 절안계폐기, 전압계가 있어집니다. 자, 그 부분 설명은 이제 됐습니다. 자, 1차측 CT를 보겠습니다. 여기 1차측 CT입니다. CT는 반드시 51번, 리레이 51번, OCR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용 절안계폐기, 전압계, 이렇게 표시되고, 비율 자동 계정기를 따라 1차측을 보니까 1차측 CT가 5대 150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차 전류를, 이 계통에서 1차 전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계통은 1차 전격이 66,000V, 66kV,
2차 척이 3.3kV,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 세대가 1차 척이 델타 결선, 1차 척이 Y 결선, 2차 척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척 변압기는 Y 결선이고 2차 척 변압기는 델타 결선이고,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 세대가 1차 전격 전압 66kV, 2차 전격 전압 3.3kV입니다. 그러면 1차 전류를 찾아보겠습니다. I1은 루트 3, 1차 전압 66의 용량 3 곱하기 단상 세대입니다. 요게 1차 전류가 나옵니다. 요 1차 전류, 1.25배와 1.5배의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값이 5대 150이 나왔습니다. 5대 150. 자, 그렇다면 2차 전류를 보십시다. 2차 전류. I2 루트 3에 3.3kg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 전압은 66이고 2차 전압은 3.3. 약 20배의 전압입니다. PTB가 20배라는 얘기입니다. V2분의 V1, 얘가 PTB입니다. PTB가 2차 전압은 3.3이고 1차 전압은 66이니까 20배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의 비가 5대 150으로 선정이 됐으면 이렇게 1.25배의 여유를 주고 1.5배의 여유를 준 규정값이 5대 150이라면 2차 측은 그거의 몇 배? 20배입니다. 그러면 5대 얼마가 됩니까? 300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다. 확인해 봅시다. CT 2차 측 CT가 5대 3000입니다. 자, 1차 전류와 2차 전류, 1차 전류를 기준으로 한 CT값, 2차 전류를 기준으로 한 CT값. 당연히 그럼 여기 CT는, 여기 보아에 흐르는 전류가 약 2000A? 2000에서 2500A가 실제로 흐를 겁니다. 곱하기 1.25배와 1.5배의 여유를 준 CTB가 5대 3000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차 측도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마 120A 정도. 그러면 120 곱하기 1.25배와 1.5배의 여유를 준 규정값이 5대 150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5대 150. 자, 거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도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됐고, 비율 자동 계정기를 보시면 1차 측이 Y 결선입니다. 그럼 B차 결선은 델타 결선입니다. 변압기 2차가 델타니까 이 B차는 Y 결선이 됩니다. 비율 자동 계정기 결선은 주변압기 결선이 Y고 델타일 때 얘는 델타고 Y로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상차를 보정을 해줬습니다. 1차 측, 2차 측의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변압기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과 반대로 비율 자동 계정기의 권선을 정해줬습니다. 자, 비율 자동 계정기의 결선이 정해지면 문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 1차 전류에다가 CTB 150대 5를 곱해주고 그거에 델타 결선이니까 루트 3배를 곱하면 됩니다.
델타 결선은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입니다. 그러면 2차측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보겠습니다. 비율 자동 계정기 2차측 전류. 이 2차 전류 I2에다가 2차 전류 I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3000대 5의 배수를 통과해서 여기 나타나는데 Y결선이니까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거도면이 끝이 났습니다. V12, 1차측도 V12, 2차측도 V12, 진공 차단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사용되는 부하들이 또 변압기가 분명히 아마 몰드 변압기입니다. 이 몰드 변압기일 때는 진공 차단기를 썼을 때 이렇게 CB를 쓰고 여기가 몰드 변압기다. MTR 주 변압기가 몰드 변압기다. 이런 경우에는 이 V12에 개폐 이상 전압이 높기 때문에 2차 측의 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SA 서지 흡수기를 달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라. V12 진공 차단기를 썼기 때문에. 자,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차 측 부분과 주 변압기 결선도 부분은 점검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각 부하를 보겠습니다. 전기로가 120A짜리를 썼습니다. 자, 여기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건 뭐 이상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줘야 될 내용입니다. 자, 전기로는 1200A입니다. 전기로의 CT는 2000대 5짜리를 썼습니다. 자, 전열기를 보겠습니다. 450A가 사용되는 전열기입니다. 그때 CT는 500대 5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래 얘는 1.25배에 1.5배의 여유를 둔 규정값으로 2000대 5대 2000의 CT를 쓰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전열기는 450에 곱하기 1.25배와 1.5배를 하면 750대 5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500대 5를 썼습니다. 전열기는 부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CT의 여유 계수를 적게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내용은 이제 도면을 보면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전열기는 역률이 1이고 부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하에 흐르는 전격 전류의 비보다 약간 큰 500짜리 CT, 1차측 500짜리 CT를 써도 전열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로는 부하 변동이 0에서부터 큽니다. 그래서 CT도 2000짜리를 썼습니다. 2000대 5. 아울러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주 차단기 52번을 썼는데 어떤 걸 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얘는 주로 주 차단이 V12였다면 2차 측에는 다 기중 차단기를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CB, 에어 서킷 브레이커, 요거는 주로 저압용 차단기로 많이 쓰입니다. 턱고 차단기는 다 V12를 썼습니다. 기중 차단기, 저압측 기중 차단기는 대부분 ACB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십시다. 89번이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심벌이 좀 다릅니다. 원래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쓰는 게 이렇게 DS를 많이 씁니다. 달록입니다. 맞습니다. 달록이 번호가 89번입니다. 아울러 X는 달록이의 또 다른 심벌입니다.
X는 달루기의 또 다른 심벌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보아도 달루기로 보호되고 5대 2000짜리 CT를 쓰고 51번 계정기를 썼습니다. 전열기 450인데 5대 500짜리 CT를 쓰고 역시 달루기로 보호되었습니다. 요거는 정설 예정 보아입니다. 아직 보아가 없습니다. 다 정설이 됐을 때 이 보아가 가운데 라인 샵1 라인이다, 샵2 라인이다, 샵3 라인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첫 번째 라인은 전기로를 썼고 두 번째 라인은 정설 예비 보아를 생각하여 예비 정설 보아를 놔뒀습니다. 샵3는 전열 보아를 썼습니다. 자, 1번 지문 27번 계정기와 87번 계정기의 명칭과 용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건에 맞도록 과전류 계정기 OCR에 탭 값을 선정하라. RY1과 RY2, RY1, RY2 160%입니다. RY1과 RY2는 160%, RY3는 150%입니다. RY3는 150%입니다. 여유를 150%를 주라. RY4는 보아 변동이 심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열기 보아는 보아 변동이 심하니까 탭 값을 200%로 주라. 과전류 탭 값은 2A, 3A, 4A, 5A, 6A, 7A, 8A, 9A 탭까지 있습니다. 요거의 탭 값 루트 3에 66kV, 용량 3 곱하기 3개, 메가니까 10의 3성. 이거의 몇 퍼? 1.6배. 얼마의 CT를 통과합니까? 150대 5의 CT를 통과합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5.6A.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전부와 전격 전류입니다. 1.6배 여유를 주라. 150대 5의 CT를 통과했다. 5.6A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측에 있는 OCR2입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3에 2차 전압을 보시니까 3.3kg입니다. 용량은 3 곱하기 세대 10의 3성입니다. 곱하기 몇 배 여유를 주라고 했습니까? 두 개가 다 1.6배 160%의 여유를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1.6에 곱하기 CT는 3000대 5를 통과했습니다. 이 값이 똑같이 5.6A가 나왔습니다. 이거 5.6이 나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는 CT를 5대 150짜리 썼고 얘는 그거의 20배인 5대 3000을 썼으니까 1차 측 계정기 탭과 2차 측 계정기 탭은 똑같이 5.6, 5.6이 나왔어. 6A 탭을 선정했습니다. 얘도 6A 탭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이제 OCR3를 봅시다. OCR3는 150%입니다. 전열 보아 용량 400A예요. 150%. CTB는 500대 5입니다. 요걸 계산한 값이 6.75A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A 탭을 선정했다. 다음 마지막 전기로에 관한
OCR4에 관한 겁니다. 1200A, 곱하기 2배를 여유를 주라 했습니다. 곱하기 200대 5의 CT를 통과했습니다. 계산한 값이 정확하게 6A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6A 탭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 공식 산식이 꼭 있어줘야 됩니다. 이 산식이 꼭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문 2에 과전류 계정기 4가지의 탭을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반드시 전류는 CT를 통과해서 계정기 쪽으로 흐른다. 그때 말이 없으면 그냥 가지만 얼마만큼 여유를 갖고 탭을 선정해라. 그 여유 계수만 고배해 주면 된다. OCR의 탭 선정은 부하 전류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루트 3의 개통 전압, 1차측이든 2차측이든 개통 전압을 넣고 변압기 용량, 그래서 부하 전류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유 배수, 그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CTB, 이걸 곱하면 바로 과전류 계정기 탭 값이 선정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시다. 부하에서 계정기 쪽으로 올 때는 I2분의 I1을 곱해야 됩니다. 부하에서 계정기 쪽으로 올 때는 적게 와야 되니까, 적게 와야 되는 값이니까 I1분의 I2를 곱하고 이 계정기 값을 보고 실제 부하 전류를 계산할 때는 반대로 I1분의 I2에서 큰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서? 부하에서 계정기로 옵니다. 이때는 적게 곱해줘야 됩니다. 적게 되기 위해서는 I1분의 I2를 곱해줘야 되고, 계정기 쪽에서 부하 전류를 찾기 위해서는 I1분의 I2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런 좀 섬세한 공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놓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 5번에 지문 3으로 가겠습니다. V12의 전격 전압은 얼마인가? V12의 전격 전압은 여러분들이 표를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66kV는 72.5kV가 이게 공칭 전압이에요. 이게 12전격입니다. 22,900은 25.8kV입니다. 6.6kV는 7.2kV고 3.3kV는 3.6kV를 씁니다. 요거는 차단기의 전격 전압입니다.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DS, PF, COS, CB 모두의 전격 전압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안 하고 요 규정 값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12원이 얻은 거예요. 1차 전격이니까 66kV급입니다. 고로 72.5 가볍게 아무 식 필요 없이 72.5kV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전원측 차단기의 12원의 전격 용량을 찾아라.
전격 용량을 PS는 %Z에 0.1 곱하기 PL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MV 기준으로 8%라 했습니다. 이 기준 용량이 100MVA입니다. 고로 8분의 0.1 곱하기 100MVA. 원래는 얘가 100이고 여기에 MVA에 10의 삼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킬로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1250 MVA가 바로 V12 1차 측 차단기의 차단 용량입니다. 다음 표에서 계산하라 했으니까 1250은 1500 MVA로 선정한다. 그래서 차단기의 표준 전격 용량을 밑에 표에서 네 가지를 예시해 줬습니다. MVA로.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0.1 곱하기 기준 용량 100MVA를 기준으로 한 모선 등가 임피던스가 8%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1250이고 1250이 나왔으니까 주어진 표의 전격을 보고 15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